예, 안녕하십니까. 천직 상담가 케이트 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 천직을 이렇게 아는데, 천성이죠. 천직을 아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성격 편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격들이 다들 다양하시잖아요. 내성적이신 분 있고 활달하신 분 있으시고, 또 뭔가를 봤을 때 확 몰입하셔서 먼저 본인이 몸으로 다 체험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뒤로 잠깐 물러서서 남들이 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결과를 보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다 각양각색이죠. 각양각색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성격적인 거 부분 때문에 내 천직을 빨리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라고, 그쵸, 저 같은 스타일이 좀 있죠. 예를 들면 뭐가 좋은 것 같다, 뭐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확 들어, 이게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막 몰입을 합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은 추진력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뭔가 됐다 하면은 빨리 실행력이 빠르죠. 그리고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쏟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 천직이 아니었어. 그러면 계속 열심히 정말 막 패션 있게 열정 있게 열심히 해요. 뭐 몸이 닳든 내 무릎이 마사지든 막 밤이고 날이고 막 이거다 해서 막 합니다. 원래 뭐 그렇게 성격이 타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면은 이게 멈춰지지가 잘 않으시는 분들이 않으신 분들이세요. 저죠, 저. 근데 이런 성격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게 천직이 아닐 경우에는 하다 보니까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했다 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리고 몸이 망가졌다든지, 아예 아닌가 보다. 어느 정도 했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실패란 말은 조금 저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천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안 올 수 있죠. 이런 어떤 경험들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항상 생애 주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20대 때, 10대는 또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게 다 나한테 쌓이는 거예요. 삶을 배우는 거고 공부하는 거죠. 가만히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는 낫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만약에 30대, 40대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게 만약에 패런이 어떤 이 흐름이랄까요? 이런 게 반복되면 어떤 게 오냐면, 우리가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하고 자신감이 좀 이제 결여가 돼요. 자신감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에 어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성공의 어떤 그 경험보다 좀 안 된 경험, 실망의 경험이 많게 되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자기 천직을 만났는데 옛날만큼 또 해봐야 안 될 거야. 이런 어떤 뇌의 한 부분에 그런 어떤 경험이 많이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 같으신 분들은 조금 자기 템포를 늦추실 필요가 있고 자기 힘을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힘의 조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제가 천직이 아니었을 때는 이제 뭐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나는 뭘 해도 안 되고 나는 날뛰는 애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직을 만났을 때 되게 우물쭈물했었어요. 이거 정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전에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들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근데 인제 제가 고 시절을 인제 겪고 보니까 '내가 힘의 조절을 쪼끔 덜 했다.'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지금 천직을 자기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으셨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약간 내가 힘을 지금 팔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 5 정도로 쪼끔 줄이세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다. 이게 정말 내 천직이다.'라는 확신이 안 들고 '내가 이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다.' 하시면 힘의 조절을 5로 좀 줄이시다. 5로. 그래서 '내가 이게 아니 되더라도 그냥 나는 인제 한번 내 경험 쌓으려고 한 거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쪼끔 가지시면서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게 있으면 도전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좋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타고난 어떤 자기의 그 기질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좀 지혜롭게 내가 힘의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 힘의 조절이. 또 이제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실수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누군가를 해서 내가 그걸 망했다. 뭐 했더니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듣는 것도 싫고 이제 남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눈치라기보다는 남의 거를 좀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또는 자기 자신 자체도 내가 뭔가를 했는데 이게 이만큼의 결과가 실망스러울까 봐, 그게 안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주춤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거는 이제 반대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뭔가를 잘 시도를 안 하셔요. 그리고 시도하시기 위한 그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10대, 20대 때에도 조금 힘들죠. 왜냐면 경험의 수가 적어들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는 뭔가를 했을 때 그 대신 이런 분들은 뭔가를 시작을 했으면 꾸준함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꾸준하기 때문에 계속하죠. 힘을 계속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약점이죠. 문제라기보다는 정말 천직이 왔을 때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린다는 거지. 그럼 우리 생애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기회라는 거는 매일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생애 주기라는 건 또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의 천직이나 천성이나 모든 기회가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딱 오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나는 그게 내가 아닌 줄 알고 나는 그냥 그랬는데, 그게 내 알고 봤더니 내 천성으로 가는, 천직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이렇게 고리라고 할까요? 하나를 여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럴 수도 있다고. 사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내가 천성을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천성이나 천직을 찾을 때 난 이거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가는 경우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해보니 그걸 했더니 재미가 있어서 다른 거를 했더니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것도 실수라는 거를 두렵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힘을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 재밌겠어 하고 그런 이런 성격이시라면 조금 이게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 주기에서는 어느 주기에는 왜 그 보물찾기 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잖아요. 그쵸? 보물찾기를 다 숨겨놨으면 어떤 놈이 제일 많이 빠르겠어요. 물론 뒤에 이렇게 보면서 다른 애들이 다 찾고 꽝 되는 데를 보고 남은 데를 내가 공격한다. 이런 전략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보물을 두세 개밖에는 못 찾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빠르겠어요? 초창기에 뿌렸을 때 막 뛰어가지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저기 보고. 근데 너무 빨리 막 뛰면 또 지쳐가지고 그냥 그 저기 뭐지 넘어져가지고 지쳐서 못하겠죠. 어느 정도 템포를 보면서 자기 템포를 맞춰가면서 요기 하는 사람들이 보물을 많이 찾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조금 보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너무 실수를 한다거나 실수에 두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본인이 많이 생각을 하신다. 원래 성격이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제 저는 지금 타겟이 뭐 40대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생의 반은 살았는데 지금은 거기서 조금 속도감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꼭 뭔가를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를 도전을 할 때 내가 어떤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막 박수 받고 TV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그 어떤 기대 심리, 내가 성공을 했을 때 어떠해야지라는 어떤 자기의 기대 심리를 조금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기대 심리가 조금 높으셔요. 내가 이 정도의 이만한,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뭔가 시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시도를 하셨다가는 성실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했는데 이런 결과는 나와야지 하고 기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의 심리, 기대의 어떤 폭을, 기대의 그 수치를 조금 내려놔라.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취미 삼아 뭘 하면서 좀 알아본다, 해본다, 이렇게 조금 마음을 열으셔라. 이런 분이 이럴 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성격적으로 보면은 자기 말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계속하고 포커페이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기회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대화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한테 너무 중요한 정보를 상대방한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을 하시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뭘 하는지. 그러니까는 뭐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어 뒷구녕으로 호구시 뒷구녕으로 호구 아니 호구시가 아니지 뭐지? 뒷구멍으로 호박씨,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 스타일. 요런 분들이 또 계셔요. 근데 요즘 사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자기 손해예요. 왜냐면 천직을 알아보는 거는 천성을 알아보고 천직도 알아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알아보려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자기를 좀 들여보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이게 내 속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 조금 요즘 세상에는 손해야. 왜냐? 다른 사람들이 뭐 다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내가 뭐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 뭐다 그러면 병은 널리 알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알려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오라는 말이거든요. 옛 속담에. 그리고 요즘 여러분 웹사이트나 뭐 이렇게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셔. 거기에 공유가 항상 붙어 있어. 누구랑 같이 작업을 할 때. 요즘 세상은 그렇게 가치야. 근데 전혀 자기의 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완전 포커페이스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걸 많이 이렇게 못 얻는다.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땐 자기가 본인이 아셨을 때 조금 드러내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것도 좋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사람의 성격이 한두 가지로는 아니죠. 그리고 어떨 때는 복합적일 때도 있어. 내가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어떤 부분에는 되게 좀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화시켜 보셔요. 그러면 천성이든 천직이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방향에 맞나? 그쵸? 그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참 즐겨보는 프로 중에 또 되게 좋아하는 프로 중에 그레이스 애나토미라는 미국의 의학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년 정도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이제 어떤 갈등의 대립의 관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의사들끼리.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내 가족이 환자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어떤 외과 의사든 뭐 보통 이제 지금 설전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외과 의사든 어떤 의사든 간에 내 가족, 내 뭐 친구, 나하고 아주 정말 친한 어떤 감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환자로 왔을 때는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면 그 환자, 내 지금 아버지, 내 딸, 내 와이프가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이 최고의 외과 의사면 그 방에서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우리는 우리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그 내 행동의 방식을 잘 몰라요. 항상 하던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정. 누가 또 이렇게 뭐 지적질 같은 거 잘 뭐 안 해주고 객관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려면 내가 내 방향이 뭘까?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걸 아실 때는 좀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들여다 이렇게 멀리 조금 이렇게 보셔요. 내가 어떤 성격일까? 그럼 좀 쓰기도 하고. 응?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내가 좀 뭔가 있으면 굉장히 열정적이야. 열심히 해.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하시는 건 좋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힘의 조절을 조금 하셔라. 힘을 조금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힘의 분배를 하시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한 곳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시게. 그래서 본인한테 실망의 어떤 그런 경험을 많이 쌓게 하지 않으셔라. 그리고 다른 분은 너무 시간을 좀 들인다. 내가 너무 좀 공을 들인다. 좀 뜸들이는 시간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걸 조금 많이 조금 이렇게 오픈한다 할까요? 조금 내가 이제는 좀 두려움이나 이런 거 생각을 좀 덜 하자.
그리고 이게 뭐 별 효과가 없고 나한테 크게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그게 결과물이 없더라도 내가 기대를 뭔가 이렇게 좀 낮추자.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 가운데 아니면 지금 새롭게 또 뭔가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천직, 천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재밌는 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가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걸 누가 시키는 거 아닌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목표를 두고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일을 좀 하셔서 그게 또 이제 업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천직을 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시고 그리고 천직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더 풍성하게 즐거운 삶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케이트였습니다.